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발령됐던 미세먼지 특보가 32시간 만인 오늘 오후 3시에 해제됐습니다. 대구에는 어제 아침 7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뒤 2시간 만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0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보통 상태인데 대구 기상지청은 내일까지 곳에 따라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환경을 되돌아보고 지키기 위한 대구 시민 생명축제가 열렸습니다. 자동차가 사라진 도심도로에는 자전거가 대신했고 또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며 직접 전기를 생산해 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가장 번화가 가운데 하나인 반월당에서 수백 대의 자전거가 쏟아져 나옵니다. 도심 9km에 이르는 거리에 자전거 대행진과 걷기 대회가 펼쳐지며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을 되돌아봤습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모으는 자전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축전을 합니다. 전지판에서 축전을 해서 그 축전된 그 전기를 가지고 그 모터를 돌려가지고 구동하는. 한켠에서는 태양열과 함께 자전거를 타며 전기를 모아 선풍기를 작동시키면서 전기의 소중함도 체험해 봅니다. 늘 가까이에서 편하게 쓰는 전기를 아끼기 위한 친환경 향초 만들기도 인기를 모았습니다. 지구의 날에 불 끄기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불을 끌 때 전기 대신 캔들을 사용하고 또 이게 좋은 향이 들어가 있으니까 집안에 좋은 향도 나고. 자동차가 사라진 도로에는 하나뿐인 지구를 생각하는 크고 작은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지구의 날이니까 지구를 위한 마음으로 지구를 그렸습니다. 육지는 초록색, 바다는 파란색으로 했어요.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인 주말, 전 세계 192개 나라에서 참여하는 지구의 날은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올해 대구와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대규모 관광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의 번화가인 난징루 세기광장 일대에서 대구와 경북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박재영 기자입니다. 중국 퓨전 국악 4인조 걸그룹 열왕의 아리랑이 중국 상하이의 심장부에 울려 퍼지며 한중 문화관광축제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대표해 노래와 춤의 경연을 펼치는 한중 가무대전도 중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상하이 최대 번화가인 세기광장은 대구 경북에서 몰고 온 한류 바람으로 하루 종일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관광지와 의료 관광 소개 코너, 특산품 전시, 전통 민속 노래를 비롯해 특히 미용 코너에 중국인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因为它纯天然的，就是基本上是纯天然的，对皮肤的话伤害性比较小，因为矿物质含量比较多一点，然后的话用起来比较清透一点，妆容也比较好上，对，卸妆也比较轻便一点。就挺想去那个大邱庆那边的，然后觉得那边吃的挺多的，然后风景也特别好。今年的话，看有时间的话，年底可能会选择去一次，对，去体验一下。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침체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만큼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상하이에서 관광 세일즈를 펼쳤습니다. 관광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서로 제시하고 또 각 시도의 특색, 문화, 산업 이런 것들 중국과 아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상해를 중심으로 이제 중국 전체에 퍼지도록 하는 대구 경북의 제품의 우수성을 경제 수도인 상해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대구 경북 관광을 활성화하고 또 대구 경북을 또 이 중국에 알리는 데 큰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대규모 관광 홍보전을 펼친 대구시와 경상북도. 2달 만에 이곳 상하이에서 중국 6호 유치에 힘을 합치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탈피하고 지방 관광의 1번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지난 20일 장애인 날을 맞아 MBN 회원인 천미정 씨가 다운증후군이 있는 장애인 딸을 잘 키운 공로로 대구시장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올라와 많은 MBN 회원들의 축하와 격려의 글이 잇따랐는데요. 각종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게 드리는 상이 아닐까요? 보험급여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MBN 회원 김은정님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의 다양한 복지 혜택 정보를 올려주셨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2년에 한 번씩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검진도 확대됐는데요. 1년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70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나 틀니를 시술할 때 50%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고 인공호흡기 치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때는 구입가의 90%의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6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2010년 6월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학생 이모양이 납치됐는데요. 아침이 되자 딸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며 6천만 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범인은 이후 달서구 일대를 돌며 대여섯 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합니다. 납치 이틀 만에 범인은 검거됐지만 여대생 이모양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범인 검거와 함께 경찰의 부실 수사도 드러났는데요. 갑작스러운 계좌 지급 정치 조치를 취해 범인을 도주하게 한 것, 또 도주 차량을 발견했지만 차를 반대편에 세우고 걸어오는 등 도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검거만 했어도 이모양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범인은 비슷한 장소에서 납치를 시도했지만 납치 미수가 아닌 단순 상해로 축소 보고되면서 추가 범행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범인으로부터 수차례의 전화가 오던 시간에는 이양의 집에 출동한 경찰 간부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6년의 긴 소송 끝에 최근 국가의 책임을 30%로 확정한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국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지진을 비롯한 재난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강풍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재난재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내진 설계, 불연재 사용 등 건축법 보강을 가장 많이 선택해 주셨고요. 시민들의 예방교육 및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어디서든 알 수 있는 빠른 상황 알림을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MBN이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성폭력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5시 30분쯤 포항시 한 도로에서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지난해 대구 시내 9군 간 인구 이동을 분석한 결과 순 유입이 가장 많았던 곳은 달성군으로 6,300여 명이 달성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달성군에서 신규 산업단지와 주택단지가 조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달서구에서 3,500여 명이 달성군으로가 이동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순 유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구로 3,100여 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농 인구와 함께 귀어, 귀촌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귀어 귀촌을 위한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지원자는 26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65%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0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충청남도 50명, 경상남도 47명 등의 순이었지만 경상북도는 4명에 불과해서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성서산업단지와 달성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정주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 재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로자 기숙사 임차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합니다. 대구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기숙사 임차료의 80%나 한 명에 최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컬러풀 페스티벌을 앞두고 아트 열차를 운행합니다. 문화재단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는 컬러풀 페스티벌을 알리기 위해서 도시철도 3호선 6량에 작가 6명의 이미지를 설치했습니다. 트릭 아트 기법을 동원해 도시철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철도 차량 자체를 이색적인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 컬러풀 페스티벌은 오는 5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국채 보상로를 중심으로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경제 산업의 객관적인 현황과 실태 분석 그리고 미래 발전 전략의 기초 자료가 될 2016 경북 경제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들이 오는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도내 사업체를 방문해서 조사표를 작성하는데 응답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별 균형 발전과 동서남북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 발굴과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신경제 전략 추진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경산시는 소나무에 발생한 제선충병 확산을 막고 완전 방지를 위해서 오는 6월까지 3주 간격으로 3차례 걸쳐 소나무 제선충병 항공 방제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